당신의 집은 어딘가? 라는 주제로 소통을 시도하고 네.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건담님께서 네. 나라가 망해가는데 집 사도 되나요? 네,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집을 사야 되고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망해가고 있어도 그 와중에 네.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나라가 망해가도 그런가요? 나라가 망해가도 그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네. 경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뭐 정치 경제적인 뭐 이런 현상을 제외하고도 정말 나라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말이지만 네. 망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희망적인 쪽에 걸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희망. 네. 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방향에 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망해가는데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대한 아, 어떤 근거를 좀 일단 첫 번째 결과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동산 가격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질문 자체가 나라가 망해간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꼬르 뭡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틀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야. 것 자체가 이렇게 유도 질문에도 예, 좋습니다. 쉽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예, 주세요. 고정관념을 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망하면 부동산도 망한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아닌가요? 그와 반대로 반대로 경제가 좋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음. 상승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 수요 공급이 먼저 첫 번째 법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망해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예. 얘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동산 가격은요. 경제에 따라서 이게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일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가장 큰 오해하는 그 지점입니다. 경제가 언제 한번 뭐 막말로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침체기고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10년 전에도 그렇긴 해요. 예, 자영업자 1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100명한테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10년 전에도 최악이라고 했어요. 그건 맞아요. 예, 정말 IF 이후에 처음 느껴보는 최악의 경제라고 10년 전에도 제가 100명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100명 다 똑같은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안 좋았고요. 5년 전에도 안 좋았고요. 지금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또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중간중간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전 사이클에서 그러네요.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건 이전 사이클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아니고 이전 사이클에 그때 많이 올랐을 때 그럼 그때 경제가 항상 엄청나게 호황기였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화나셨어요? 아닙니다. 예,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렇죠.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경기가 망하면 부동산도 망한다는 그 어떤 생각이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일 수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뒤져보면 예, 근거가 없을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답을 주셨고요. 예,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네. 보조적인 영향력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집값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보다 더 영향력을 더 미치는 공급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더 경제보다 예, 그다음에 공급보다 시장의 공급보다 더 예, 예. 아파트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금리? 야, 그거 금리는 공급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럼 저는 몰라요.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뭘까요, 게 여러분들? 가장 지대하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일단 경기도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공급도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까요, 대체?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수강하셨던 분들 교육 내용 기억나시면 이거는 정답을 말씀드려볼게요. 정답. 네, 그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네, 통화량 대비 부동산 가격이 기가 막히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격이 맞춰지는 겁니다. 야 이거 네, 통화량이 매년 증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매년 올라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또 왜 부동산 가격이 매년 올라가지 않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당연한 겁니다. 왜? 그건 또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고 그 재화에 또 가치가 담겨져 있는 또 자산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산은요 통화량이 올라가면 또 똑같이 또 자산에 영향을 미쳐서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차로 둬가지고 원래 매년 기준가만큼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이론상 맞는데 실제 하지만 실물 같은 그 자산의 경우 부동산은요 이렇게 기준가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어느 시기에는 폭등력을 해서 투기 수요가 막 몰리면 기준가보다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와 그게 거품이다 버블이 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준가보다 못하게 오히려 또 일시적으로 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락 구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또 기준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그만큼 이제 보정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통화량 그리고 가격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되는 겁니다. 그 형성이 되는 구조의 예,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쉽게 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를 이제 잘 이해 못하시는 부동산 투자 고수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정말 통화량이 이 부동산 가격의 직접적인 네 전부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교육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라온님을 제외하고는. 예, 그거를 또 더 저는 라온 평당가 가격 공식까지 대입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그러면은 모든 아파트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를 딱 잡아가지고 연도별로 가격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7년도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럼 17년도 가격을 보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해서 예.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신 네, 상황인 정확히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그 시기 때의 17년 네. 때의 통화량을 통화량과. 알게 되면 예, 아파트 가격까지 때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이거 비밀인데. 공교로운 게 이런 정말 비교적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론이나 논리가 네. 대입 공식이 있으신데 이게 정말 좀 약간 궤변같이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명한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런 같은 비슷한 어떤 지표라도 상수라도 공유하는 분이 계시면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게 익숙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으실 텐데 정말 라온님 그 단독적인 어떤 지표잖아요. 이론이. 근데 맞습니다. 그게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항상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참 네. 아이러니하고 공교로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치가 엄청나지만 접근성이 좀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답변 올라온 거 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출 규제, 뭐 이자 아니면 경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잘 조합해서 이런 얘기 저런 의견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그래 이해가 돼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론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기도 한데 여기 지금 채팅 올려주시는 그 다른 기수분들 수강하셨던 분들 혹은 이 구독을 꾸준히 하셔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부분이 달갑죠. 왜냐하면 쉽게 오픈되지 않고 쉽게 공유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제가 완전 신박하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처음 듣는 그러니까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텐데 이게 진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저의 개념을 진짜 몇백 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교육받고 또 평상시에 또 이렇게 라운 패밀리 또 구독자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답변 주시잖아요. 네. 역시나 통화량. 예, 통화량. 그 다음에 라온 평당가 가격 공식에 의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A라고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진짜 보지도 않고 10년도, 05년도, 뭐 15년도, 뭐 13년도 가격 얼마예요? 때려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 공식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 과거의 가격도 알아맞힐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그렇죠. 미래의 앞으로의 가격, 앞으로의 미래 가격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통화량이라는 수치만 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식이 좀 필요한 부분도 네. 있는데 필요한 그 지표들도 있고요. 네.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앞으로 연도별로 맞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그 또 라온 패밀리 분들한테 이번 주 토요일 날 라지트라고 하죠. 이 아지트를 새로 옮긴 기념으로 이 연도별 가격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네. 완전히 완벽하게 가격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완전 부동산의 비밀을 밝혀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완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 29, 30년도 가격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라지트에서 네, 수십 명 음. 대상으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건담님 어쨌든 그에 대한 답변 지금 경제가 망해가는데 사도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 연도별로 경제가 그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되면 집을 사면 안 되고요 저평가나 기준가에 수렴하게 되면 사도 된다는 겁니다. 고평가면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시적인 지표에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저평가, 고평가 예, 라는 가격 분석 예, 예. 이런 자신만의 지표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 라는 그래서 말씀 주신 거고 기준가 정도에 수렴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24년도 하반기는요 저평가도 아니고요 고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부동산 현재 시점에 그 가격이 나온 가치보다 더 비싸야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치보다 비쌀 때 근데 비싸지 않다고요 지금.